안녕하세요. 정신병이 아닌 나의 마음을 찾는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와. 박사님, 네. 개인 상담을 했을 때 네. 본인이 그거를 금방 이렇게 효과를 보는 분도 있지만 무슨 효과를 봐요, 네? 지금. 그렇지만 반면에 상담 후에 더 혼란스럽거나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상담 후에 더 혼란스럽거나 힘들어진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사실은 개인 상담을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제가 알게 됐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제를 분명히 인식을 하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근데 어떤 분들은 박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사실은 개인 상담인 경우는 거의 없고 간혹 가다가 이제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가지고 제가 상담을 방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더 제가 처음에 사연을 보냈을 때 들었던 것보다 더 걱정이 돼요. 이러신 분들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왜 제가 박사님 상담을 듣고 더 혼란스럽고 더 걱정이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인 특성이 있으세요. 어떤 특성이죠? 자기가 이 상담 이런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제를 보낸 거, 그런데 제가 그 사연을 보고 상담을 한 거는 본인이 질문한 것과 전혀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문제와 다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상담이 흘러가게 됐을 때, 이분은 이제 왜 제가 이야기한 문제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세요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상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말한 거예요.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분이 자기 문제를 있는 대로 인식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채로 자기 상황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또는 자기 문제 자체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죠. 근데 네. 그거는 각 분들이 이제 내담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네. 그때마다. 얼마 전에 황심소에 남친을 네. 이해하기 너무 힘들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 그 방송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죠. 그 상담 후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한 다고 호소를 하시면서 네.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박사님께서 결혼을 빨리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라고 사연이 왔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럼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작년에 7살 차이의 연상 연하 커플에 사연을 보냈던 이제는 33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당시 저는 결혼에 대해 의문을 가져서 사연을 쓴 게 아니었는데 상담 내용이 그쪽으로 흘러서 많이 당황했어요. 그때 사연을 쓰게 된 계기는 저의 감정에 공감을 못 해주고 자기 표현을 못하는 남자친구를 제가 어떻게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직장에서 남자친구에게 느끼는 경쟁심과 질투심, 그로 인한 자존감 하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묻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 대신 제가 남자친구에게 하는 행동으로 저희 관계 자체가 힘들어질 거라고 하셔서 굉장한 불안에 빠졌습니다. 일단 메일을 보내고 사연이 채택되기까지 상황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갔었고요. 박사님의 예측과는 다르게 양쪽 부모님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서는 제가 내년 초에 결혼을 할까 한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올해가 가기 전 가을쯤에 얼른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교제 전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 외에는 만날 생각이 없었다고 못 박았고, 서로 아니다 생각되면 빠르게 헤어지자고 하고 시작된 관계라 1년 정도 사귄 지금은 자연스럽게 결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들은 후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음이 어지러워 이대로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혼란이 옵니다. 저는 사귀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가 나보다 어려서, 나보다 학벌이 낮아서 무시하거나 싫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대학을 복수 전공까지 하며 꾸역꾸역 다닌 것 자체를 후회하고 더 빨리 자기가 뭘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것에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선택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이 다 가는 대학이라는 선택지를 버리고 자기의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이 저에겐 없는 모습이고 제가 원하는 모습이기에 참 많이 부러워요.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를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담 결과에 많이 놀랐어요. 감정적으로 공감은 못 해주더라도 힘든 일로 고민하는 저에게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아주며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남자친구와 제가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니요. 그건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연인 부부관계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 더더욱 믿기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관계의 부부라 더더욱이요. 엄마는 아빠의 소소한 하나하나 다 챙기시고 아빠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한 번은 가족끼리 여행 중 아빠에게 입을 옷과 세수할 세안도구를 꺼내주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기 위해, 호텔을 옮길 때 자기 짐은 내버려두고 아빠의 가방을 싸주기 위해 몇 번이나 다른 층에 있는 아빠 방을 찾는 엄마를 보며 학을 뗀 적이 있어요. 아빠는 당연하단 듯 그 모습을 멀뚱히 보고 있고요. 덕분에 아빠는 모든 걸 다 엄마에게 맡기고요. 분명 아빠도 아빠 직장에선 혼자 하실 일들을 집에서만큼은 엄마에게 다 맡기세요. 저는 두 분 다 그 관계로부터 느끼는 스트레스를 알기에 그런 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두 사람분의 일을 해야 해서 버거워하시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챙기려 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의 틀 안에서 답답해 하시면서도 머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런 관계의 부부는 정말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만약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정말 그런 것이고 제가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라면 관계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 이후로 남자친구의 행동에서 저를 엄마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하게 되었고요. 제가 전엔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했던 행동도 아들을 대하는 행동일까봐 통제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상담 결과를 듣고 화를 내며 우리 상황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불안해요. 상담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제가 그렇게 답답하게 굴었나 계속 곱씹게 되고, 정말 남자친구가 질려서 떠나갈까 무섭기도 하고요. 전에는 남자친구의 마음만 몰랐다면 이제는 저의 마음까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와 남자친구는 엄마와 아들 관계인가요? 저는 대체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한 거죠? 도와주세요. 네. 현재 이 남자친구하고 회사에서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일하는 거나 또는 본인의 감정이 잘 공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나이가 7살 정도 나고, 네. 그리고 남자친구는 지금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는데 남자친구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네. 이분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본인은 정식 직원도 못하고 인턴을 하다가 했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남자친구는 인정을 받고 잘 지내고 있고, 자기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남자친구 인정을 받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왜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분들의 연애를 보면 그 연애 검사를 이제 해본 결과까지도 그때 사연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남자분은 보헤미안 연애였고 여자분도 보헤미안 연애였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근데 보헤미안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마음에 꽂히는 사람들하고 항상 연애를 하고 보헤미안가 자유롭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생활 연애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해가지고 자기 잘 잤어, 나도 잘 잤어, 꿈속에 자기를 만났어, 그리고 점심 먹으면 자기 지금 뭐해, 나 점심 먹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뭐 먹어,
그 다음에 오후에 지나면서 나 지금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해? 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거의 일상을 거의 생방송으로 서로 중계하듯이 연애하는 게 생활연애예요.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보헤미안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왜 생활연애하는 식으로 안 될까요? 라는 것이 이분 사연에 처음에 상담 사연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자니 이분이 지금 뭔가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애 활동과 현재 본인이 하는 연애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걸 설명을 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남자친구를 나름대로 상당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데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는 32살이고 7살 차이니까 남자친구가 25살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하고 당장 결혼할 생각은 안 가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 남자친구가 보헤미안 연애라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성분은 급해요, 급하지 않아요? 급할 것 같아요. 급하죠. 네. 그래서 당장 뭐라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핵심은 지금 둘 사이에 연애를 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제가 했기 때문에 2019년에 꼭 결혼을 하세요. 네, 맞아요. 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내가 멘트를 이야기했어요. 네네. 이분은 어떤 식의 남자친구하고 사실은 관계에 대해서 또는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 비슷하게 불평하듯이 하는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엄마하고 아들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등학교 아들이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면 또는 10년 대학생이면 아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뭘 배웠고 또 요즘에 애들이 고민하는 게 뭔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야, 오늘 뭐 했니? 친구 누구 만났니? 친구하고 뭐 했니? 그럼 되게 아들은 뭐 별일 없었어요? 친구 누구랑 그냥 지냈어요? 아니 무슨 활동을 하면 지냈니? 그럴 때 그거를 차근차근 하고 엄마랑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툭툭툭 튀서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엄마하고 아들 같은 이 관계를 지금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이거를 이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모든 것을 시시콜콜이 다 이야기하는, 마치 여자친구들끼리 온갖 잡스러운 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하루 일과를 다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제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 이야기에서 안타깝게도요, 아가씨, 당신의 문제의 핵심은 지금 여자친구하고 같은 마치 서로 제잘제잘 그리면서 서로 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거를 지금 남자친구한테 기대하고 그것이 둘이 좋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 상담에서 내용이, 내가 상담한 핵심이 전혀 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전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담의 내용을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거를 지금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 문제는 그게 아닌데요 라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네, 마음을 더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문제 한 가지 하고요. 네. 회사에서 남자친구를 질투하게 되는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 실제로 회사에서 한편으로는 서로 아주 친하고 서로 사랑하고 오손도손 이렇게 지내는 마음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는 너무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대해야 돼?
상당히 제가 복잡합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이 남자친구하고 빨리 결혼하세요. 만일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1년 내지 2년 지나면 남자친구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취지로 사실은 방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19년에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 남자친구하고 지금 이 여성분의 관계는 마치 아이, 자식, 아들의 일상생활을 너무나 알고 싶고, 그래서 아들한테 너 뭐 했니 묻는 그런 엄마의 마음처럼 아들을 대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좋게 받아들일 거냐 나쁘게 받아들일 거냐는 이분한테 달린 문제라는 정도로 상담이 끝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은 어떻게 왜 당황스럽냐 하면, 엄마와 아들 관계는 아니잖아요. 나쁘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스러운 마음을 공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그냥 본인이 계속 있으니까, 엄마와 아들 관계가 나쁜 건가? 그럼 서로 사랑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상황이 되고, 결혼하고 나면 그 생활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실은 자신이 없는 상황인 거죠. 상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인식을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크다는 거죠. 지금은 본인이 사실 남자친구가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남자친구하고 감정 교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이분이 지금 남자친구한테 감정적 교류를 원하거나, 또는 남자친구하고 여러 가지 사소하게 다양한 거를 나누고 잘 지내고 싶다는데, 한편으로는 스스로 또 남자친구한테 같은 직장 동료로서 뭐 경쟁심이나 시기 질투를 느낀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본인 스스로 자기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도 있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같은 조직에서 자기는 인정을 못 받고 남자친구가 인정을 받는 듯한 그런 측면에서 자괴감을 가지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분은 진짜 자기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분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거냐,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로 받아들일 거냐라는 부분에서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남자친구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그리고 해법을 사실은 결혼이 1차적인 해법이라고 사실 이야기한 거는, 이분이 지금 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겠다라는 거는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 한은 남자친구보다 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회사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떠났겠죠. 이분이 떠난다고 하셨어요. 결혼을 하면 프리랜서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자, 네.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이 결혼을 하는 게 1차적인 해법이라는 거를 본인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이 제가 원하는 해법이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또 하며,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는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건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법을 줬는데도 그거는 제가 바라는 해법이 아니에요, 또는 그게 저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20년은 또 뭘까? 그러면서 계속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진짜 자기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남자친구와의 감정적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불안하고 걱정하는
심리 상태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내가 방송에서 상담한 거를 전혀 이분은 아니에요라는 거로 반응을 했을까요? 그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신가? 뭐가 불편할까요? 그분한테는 그냥 엄마, 아들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부모님부터 떠오르니까요. 그 말은 네.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분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고 결혼 생활 자체에서 여성으로서 또 부인으로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랬을 때 말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이분은 과연 자기 결혼에 대한 뚜렷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 결혼을 하는 데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런 결혼 생활을 할 거다라는 뭐 나름대로의 기대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나이가 어쨌든 남자분보다 많다 보니까 야 엄마 아들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에이 설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여자분이 어쨌든 자격지심도 좀 있을 수 있는 게 내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죠. 이 그렇죠. 동생 근데 누가 한마디 나이 차나 이런 나는 것처럼 그렇죠. 하면 괜히 야 얘들이 나를 그렇게 하나 하는데 상담에서 엄마 아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불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충분히. 네. 엄마 아들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지금 두 분이 스스로 감정을 교류하고 반응하는 거를 비유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네. 네. 이분은 바로 이 나이 차이나 또는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로서 일방적으로 아내가 이 남편을 돌봐주고 다 챙겨주고 하는 거 그게 너무 싫어요라는 이 마음이니까 그 단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벌써 성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분이 남자친구와 감정 교류를 하는 방식은 그냥 사춘기 아들이 엄마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감정 교류하는 그 방식이나 그 수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해서 엄마 아들 관계로 된 거지. 엄마가 마치 아들 돌봐주듯이 신경 써주듯이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자기한테 무작정 적용한 거예요. 엄마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서. 마치 이분의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에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진짜 남편을 돌봐주듯이 모든 걸 다 챙겨주는 게 그게 난 너무 싫고 나는 절대로 저런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먼저 하나 들어갔고. 그럼 요거 엄마들 말고 외숙모와 조카 관계 안 됩니까? 그 정도는? 그거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여성분이 지금 이 남자친구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거는 마치 본인이 일반적인 여자친구에서 또는 보헤미안 연애라고 언급을 했을 때 그게 의미가 되는 거는 서로 마치 마음이 통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서로 공감되고 이 사람은 눈빛만 보면 우리는 서로 알아요. 그러면서 참 즐겁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야지, 내가 이런 거를 감춰야지, 이런 거를 멋있게 보여야지 이런 생각 없이 내 마음 있는 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게 일종의 자유연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인데 그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남자친구를 나이와 관계없이 남자친구를 무시하기는 그냥 자기는 존경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상당히 이게 복잡한 감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참 뭐라고 연애 남녀 관계에 끼어들어서 어떤 얘기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이 그냥 사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조금 아직까지 나이가 좀 내가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능력도 뛰어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이 남자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나 말고 다른 여자 혹시 더 좋아하는 애들이 또 나타나서 내가 관계를 계속 결혼이든 뭐든 이게 쉽게 되지 않지 않을까에 대한 그렇죠. 그 부분도 깔려 있지 있죠. 않을까라는 그 부분도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분한테는 더 재밌는 게 네. 남자친구한테 회사에서 일종의 라이벌 의식하고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심리는 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참 저도 남자인데 아씨 멋있는데 근데 딴 분들도 멋있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마음이 좀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다른 여자가 취해갈지 모르는 걱정이 됩니다라고 표현하지 왜 라이벌 의식과 질투심이라고 표현을 할까? 아 그런 말은 또 자기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그러면 좀 지지리로 보일까 싶어서 지지리로 보일까봐. 지금 뭔가 애둘러서 얘기한 느낌도 좀. 이건 애둘러스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이분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애둘러 수준이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분일까요? 이분? 거꾸로이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분은 진짜 자기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들어하고 애둘러서 거꾸로 이슈를 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걸 그대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으로 이분이 그거를 캐치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 상담을 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개인 상담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그 이분의 문제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분은 상담을 해줘도 그 상담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이지 진짜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다 라고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데 뭐 남자친구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라고 했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 상담 내용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분 나쁘다라고만 받아들이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 상담에서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참 이분의 지금 가장 급하고 걱정하는 문제 1년 안에 그냥 결혼하면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분은 회사를 계속 다니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부부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건 어느 회사에서나 별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자연스럽게 그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좋은 이유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진짜 자기 능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남자친구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다 제가 이야기한 그 방식이 얼마나 이분한테 좋은 방법인데 이분이 단지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부인의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게 불편하고 그러면 황 박사님 상담을 들어보니까 내가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빨리 결혼해야 되겠구나. 근데 부모님한테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부모님은 반대는커녕 이거 잘됐다. 빨리 결혼해라. 그렇게 하겠지. 네. 아니 이 여성분의 부모님은 당장 올해 안에 결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정확하게 제가 작년에 이걸 상담을 했으니까 2019년에 결혼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딱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전혀 안 듣고 왜곡해가지고 듣는다 하면 남자친구분이 이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 겪는 심정은 어떻게 됐냐면 내 여자친구는 내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뭔 소리를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겠고 문제라고 지금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고 나를 더 열받게 만드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지금은 내가 조금 참을 수 있지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 돌아버리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이분이 상담 이후로 조언과 정확히 반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체크하시고 예전에는 이렇게 사랑해서 했던 행동을 오히려 이렇게 제한하신다고. 내가 아들로 대하나 하면서 자기를 또 통제하고 그렇게 한다네요. 그렇죠. 이분 스스로 이거는 완전히 자해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안 좋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보통 어른들 표현하면 말기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표현 쓰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뭐 이분한테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분도 그 사양에 이걸 진지하게 들었는지 아니면 들으면서 딴 일을 하면서 들었는지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하기 힘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 상담은 한 번만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그거를 본인이 그 진짜 자기 사연이라면 또는 자기와 유사한 사연이라면 여러 번 들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심지어는 자기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도 그거를 마치 그냥 흘려들여서 그래 뭐 네가 뭘 알겠어. 아 저거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다 자기 문제니까 다 잘 알고 이미 대충 자기가 답을 정해놨어. 맞아요. 근데 그 정해놓은 답이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야. 그냥 겉으로 내가 조금 불편한 거 그거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 그게 당신의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진짜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러면 아니에요. 저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박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네가 뭘 알겠니?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상담 사연을 보낼 때는 본인이 뭔가 걱정되고 불안되고 남자친구의 관계에서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잘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상담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상담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유심히 들으면서 내가 가진 문제가 뭐였는가, 내가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의 기본 핵심은 사실은 이분도 말씀했잖아요. 남자친구하고 처음 사귈 때부터 자기는 결혼을 생각하고 했다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연애는 보면 보헤미안 연애로 나. 사실은 그 보헤미안 연애 감정에서 이 여성분은 생활 연애 감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헤미안 연애에서 생활 연애를 거치고 생활 연애에서 결혼 연애를 가려면 대개는 시간상으로 2,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니까 그것까지 설명을 다 하면 이분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첫 번째 상담할 때 그 연애 파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예 빼고 그냥 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빨리 결혼하세요라고 하는 거로 가지고 상담을 한 거죠. 근데 개인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좀 더 천천히 차근차근히 더 설명을 해주고 이분이 또 거기에서 가지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불안의 이유가 뭐라는 것도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사실은 이분이 지금 이 남자분하고 이분하고의 관계가 2년만 지나면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제가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헤미안이면 사실 뭐 집시 같은 건데 또 바람 피고 이렇게 하면 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안 하니 못하죠. 했다가 만약에 바람 피고 이렇게 깨지면 나는 빨간 딱지 하나 붙어 나오잖아. 아니요, 재밌는 게요. 이 남자친구가 아이디어라고 에이전트고 셀프 만박 넣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는 자기의 존재감이 인정받는 한은 굳이 여자친구가 진짜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그런 한은 굳이 다른 여자 특별하게 이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에게 있어서 여자친구나 또는 부인의 의미는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고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 가지고 사랑해주는 존재여야지 그 여자친구의 의미가 있지. 여자친구가 내하고 경쟁자고 내하고 한판 해보겠다 이러면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 감정적인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뭐 라이벌의식이나 경쟁의식을 느낀다기보다는 남자친구를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대해야 돼요. 뭐 결론은 어느 정도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남자친구 존경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회사는
이직하든 아니면 퇴사하든. 그렇죠. 딱 그게 깔끔하게 종료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여성분도 그거를 남자친구 이야기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거는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남자친구를 존경하고 뭐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네요. 지금 셀프 바닥인 프로파일이잖아요. 자신감. 예, 그리고 네.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림을 지금 본인이 그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건 엄마 아버지의 결혼 생활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연에 그걸 하니까 본인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혹시 자기도 엄마처럼 살까봐. 근데 엄마처럼 그렇게 살게 된 거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이분이 어머니는 직장 생활 안 하시고 집에서 남편 돌보는 것만 본인의 주된 업으로 생각하시니까 뭐 여행을 가셔도 남편 거 다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되게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부인들은 거의 진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관리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 제 아내도 일 마치고 뭐 하는 것마다 보고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도 한 숟가락 먹었어 지금. 네, 반찬 지금 먹고 있는데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오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그래서 결코 내가 하는 거를 이 부인이 알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동엽 씨 같은 분도 또 있는 거 보면 뭐 결혼 생활은 또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이 걱정이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그걸 알고 그거는 일단 결혼하시고 나서 걱정하시고 자기의 생활 방식이나 역할을 찾으시는 게 더 필요하지 하기도 전에 그걸 하고 진짜 지금 현재 이분이 연애를 계속 2년 3년 해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올해 안에 결혼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연자분의 마음에 따르면 연애하고 싶은 마음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 사연 주신 분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데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 마음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 박사님 나빠. 덥석 갑자기 결혼하니까 아니 결혼을 아직까지 내가 생각을 100%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드나 봐요. 그러게요. 아니 나이 7살 되는 남자친구하고 연애를 대체 몇 년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면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네, 정확히 바로 그거예요. 젊을 때 빨리 잡으셔야 돼요. 아까 그러면. 자해하는 심정이라고 하셨는데 헉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과 반대로 지금 하고 계시고 더 불안으로 빠지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지금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자기를 죽이는 기고 지금 제대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가로서 또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상담을 해줬는데 박사님 상담 틀려요. 제가 예상했던 박사님이 예상했던 게 틀려요. 이러니까 사실은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럼 헤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처음부터 남자친구하고 사귀는데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사귀었다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아직 난 나이다 어리고 지금 회사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떤 그 뉘앙스만 풍겨도 덥석 여자가 또 계속 여자니까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하지 내가 하는 것 같은 느낌 들면 또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존심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 여자친구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과의 사랑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쟁취하겠다는 마음으로 뭐 남자가 프로포즈라고 여자가 프로포즈라고 그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예요. 그럼 식장부터 먼저 잡을까요? 그렇죠. 식장 잡읍시다 우리가. 제 아는 또 이렇게 아니 본인이 뭘 식장을 잡아요. 지금 이분 결혼. 이분 잡.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결혼 소식. 그럼 혼수부터 빨리 해볼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상담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자친구 이분의 뭐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기분 나쁘다고 검사도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남자친구도 사실은 결혼 빨리 하라 라는 그 지난번 상담에 대해서 썩 와닿지 않겠죠. 왜냐면 나이가 아직 25세 요즘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여기 이게 내가 처음에 상담을 할 때 가졌던
남자는 25살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있긴 있겠죠. 이 네. 여자가 엄청 좋고 그리고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낀다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프라하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던 영화예요. 사실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 나에게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 주인공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도 상당히 멋있는 남자고 뭐 의사고 근데 이제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네. 길어져가지고요. 네. 그거는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가지고 보고 그 영화를 보세요. 결혼을 할 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믿었던 그 영화였어요. 네. 그게 그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하는 사람은 이 영화 볼 필요 없죠. 다 결혼한 있으니까. 사람은 볼 필요 없어요. 난 결혼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이 고민하는 네, 사람. 영화까지 처방을 해주신 부사님 여기서 1부 마치고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황심소는 공개 상담을 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WPI 성격 검사 프로파일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세요. 황심소 전화번호 010-3919-7430으로 연락처에 추가해서 3919-7430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주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와 함께하는 보네르두 수제 마카롱 인스타그램 DM 또는 문자로 예약 후 매장 방문하시거나 택배 주문 후 집까지 마카롱을 배송받을 수도 있어요. 매장이 가까우신 분은 빨리 매장으로 가보세요. 경기도 군포시 산볼로 432번 길 27 한양 목련상가 12단지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마카롱을 체험해보세요. 인스타 아이디는 BONHEURDOUX 전화번호는 010-2211-5349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달콤함을 나누지 못했다면 지금 또는 다가올 화이트데이에 마카롱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하세요.